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연주옥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분야의 이슈를 논하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 해였는데요. 그중에서 학교 교육은 특히나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고 또 이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모시고 2021년 충북의 교육 정책과 새해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먼저 저희 충북 도민분들과 또 교육 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신축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아직 누그러지지 않은 코로나 국면에서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는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은 정말 작년 이맘때 드릴 때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해서 한 해 내내 그 방역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육 활동을 무난히 계획대로 할 것인가로 정말 고심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도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육 현장의 교직원들 또 학부모님들 학생들 함께 한 마음으로 이겨내서 뭐 교육기관 내에 감염이 없고 또 원만하게 또 교육 공백도 잘 메워가고 해서 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려고자 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 신축년에도 저희는 더욱더 분발해서 어떤 착오도 없고 새로운 희망을 일궈낼 수 있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정말 지난해에는 그동안 유례 없었던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네, 1년 전을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 충북 교육의 대표적인 또 성과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거를 좀 짚어주실까요? 어쨌든 해마다 이맘때 말씀드리는 원대한 연간 계획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변수로 해서 참 지장과 손실이 굉장히 우려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교육, 그래서 변수 대응을 일단 충실히 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은 교육 공백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형태도 참 충실히 시도를 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어내면서 또 갑자기 5년 후나 10년 후에 있을 법했던 그런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하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성과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또 일상적인 활동은 그런 대로 또 잘 해서 외부 기관에서 평가하는 공약이행 거기에 평가에서 스페셜 A 등급을 받는 A보다 더 좋다는 스페셜 A를 최우수 등급을 받는 그래서 어쨌든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중에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성과들 말고 분명히 또 아쉬웠던 점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아쉬우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 접촉, 진짜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눈빛도 나누고 숨결도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접촉을 대면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육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좀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신학년도 개학부터 네. 뭐 2달 이상 맞아요. 미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정말 가장 컸죠. 정말 유례 없고 미정유의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석 일수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렇죠. 그러다가 뭐 학제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까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손실과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원격 수업도 갑자기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그쵸. 또 그걸 활용 능력이나 하는 부분들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방역을 국민적인 네. 어떤 동참 속에 세계적인 모범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 교육기관의 방역도 잘 하면서 또 시스템을 세계 어느 나라도 갖출 수 없을 만큼 온라인 원격 수업의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걸 뭐 활용 능력을 빨리 익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내는 이런 점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뭐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학부모님들도 자녀 돌봄 문제 같은 거를 또 고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뭐 경제 뭐 온갖 분야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교육 부문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참 전에 없이 치러야 했는데 그 속에서도 또 대응 능력을 기르고 또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겨나간 해 아니었느냐. 그래서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예를 들면 시설도 뭐 빨리 당겨서 갖추게 되는 그쵸. 뭐 네. 그런 좀 역설적인 그런 효과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뭐 한 5년, 10년 뒤에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들이 단축이 돼서 갑자기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네네네.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자,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제 승풍파랑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선정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의미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해마다 연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네, 교육 비전을 담는 그런 화두를 정하는데 그렇죠. 작년에는 시우지화라고 했잖아요. 네, 적절한 때 내리는 단비가 변화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로 해서 갑자기 단비가 됐군요. 예, 닥친 네.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아, 제때 골든타임에 적기에 해서 이겨냈듯이 올해는 또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 국면들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당장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의 요구가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 또 그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초래되는 재정난, 교육 재정난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움들인데 이 또한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위기이고 경랑이다. 그런데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자신감을 어떤 흐름을 타고 네. 자신감을 갖지 않은 의미. 그게 이제 승풍파랑이라는 그 한자어가 네. 탈승 바람풍 깰파 물결랑 네.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북 교육이라고 하는 거함을 망망대해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온갖 파고가 몰아치지만 멀리서 오는 큰 바람을 타고 이겨내자. 의미가 네. 예, 잘 뭐,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중국 고전에서 따온 말이긴 한데 네. 뭐 옛말이지만 아주 그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겠다 해서 되살려
슬로건으로 삼자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2021년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이제 충청북도 교육청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정책들도 있을 텐데요.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첫째는 이제 자치 분권 시대라고 하는 흐름 속에 교육 자치를 학교 단위에서 구현하자라고 해서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실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핵심 시책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꾸준히 해오고 있던 그 혁신 교육을 질적으로 심화하는 행복시안학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라고 이름 불리는 공교육 혁신 방안이지 않습니까? 네. 또 행복교육 지구도 그렇고 이런 혁신교육을 질적으로 심화하는 그런 두 번째 시책이 있고, 세 번째는 미래교육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거. 뭐 작년에도 코로나 국면에서 온라인 시스템 뭐 이렇게 원격 학습 기반을 교육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했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또 앞당겨진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거, 여기서 세 번째로 두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자칫 이런 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교육 격차. 이거는 환경의 격차일 수도 있고 뭐 결과의 격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격차들을 세심하게 또 어떤 그런 것을 복지 확대를 통해서 좀 해소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로 두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자. 이거는 이제 행복교육 지구 사업처럼 지역의 그 지자체들 또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어떤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지역 전체의 교육 기반을 좀 돌아보고 다져보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 시책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021년도는 또 어떤 교육 정책들이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1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금 수입이 좀 줄어서 도교육청의 예산도 좀 대폭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21년도의 예산 좀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예, 뭐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세수가 감소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무려 962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2조 7천억 되는 이제 예산 중에 962억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참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위기인데, 네. 저희가 또 쓸 곳은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마침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네. 약간 교육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두었댔습니다. 네네. 그거 2년 동안에 1930억 원을 네. 비축을 좀 해둔 것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올해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 세수 손실을 좀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정기금을 이제 절반을 또 써버려서 그쵸. 절반은 남겨두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닥나면은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여건이 또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또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도 극복되고 네. 경기도 좀 활성화돼서 그렇죠. 교육 재정이 원활히 좀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 지원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올해는 정말 경제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는 네네.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요, 이제 미래 사회가 원하는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뭐 기초학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충북교육청의 이제 기초학력 보장과 또 향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또 실천 방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 기초기본학력은 사실은 21세기 미래 역량,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에도 바탕이 되고, 그렇죠. 또 특히
이 수업 환경의 변화, 특히 원격 수업이다 뭐 하는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교육 격차도 커질 소지가 있어서 네네. 이 출발선에서 작은 격차가 나중에 누적되면 큰 격차로 또 이어질 소지가 또 크죠. 그래서 저희가 뭐 평상시 계속 기초 기본 학력은 중시하지만 특히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다시 돌아보자라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네. 읽기, 세마기, 쓰기 이런 것들이 옛날에 3R이라고 해서 기초 기본 학력이라 그랬거든요. 네네. 예, 요거를 잘 다져놔야 그 이상의 과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것이 좀 더디 학습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개별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초학력 전담 교사들을 한 50개 학교에 특별히 두어가지고 좀 더디 배우는 아이들 좀 더 챙겨주게. 그리고 또 수업 중에는 1, 2학년들 대상으로 네. 수업 내 협력 강사를 또 배치를 하기도 할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 외에 뭐 교대 예비 교사들이나 또는 그 퇴직한 선생님들을 이제 보조교사로 배치하는 방식. 그래서 좀 더디 하는 아이들을 챙겨주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말고도 계속 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도 좀 더디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아이들이 자꾸 어떤 완수의 과제 이행의 경험을 갖지 못한 채로 그다음 자꾸 진도가 나가고 해버리면 더 힘들죠. 계속 그 결손이 누적이 돼요. 맞아요. 그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두드림 학교라고 약간 이제 뭐 옛날에 나머지 공부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대책들을 좀 이렇게 네. 보완 장치들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조금 뭐 원격 수업과 인터넷 강의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집에서 집중하는 거 이게 네.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조금 더 따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예. 이게 원격 수업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자기 주도적 학습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도 되고 있고 실제로 네.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의 그 학습 역량이 장소가 어디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그렇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챙겨줘야만 하는 아이가 또 있거든요. 네, 스스로 하는 아이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곁에서 선생님이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손길을 미쳐서 챙겨줄 건가 하는 것이 과제인데 네. 선생님이 뭐 몸을 나누어 가지고 집집마다 갈 수도 방문할 없고요.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아이 이 곁에서 챙겨줄 수 있는 뭐 가족이나 부모나 마을 교사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도 도움도 좀 청하고는 있는데 네. 우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일단 챙길 수 있게 온라인 원격 학습 중에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관심을 두고 또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점검할 수 있게 쌍방향 수업을 확대해라 하고 당부도 좀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스스로 학습법, 자기주도 학습법을 매뉴얼화 해가지고 뭐 이럴 땐 이렇게 학습 요령을 좀 담아두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두고도 있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 정말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려면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하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자신감. 나도 할 수 있어.
또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 네. 재미를 찾는 방법. 이런 방법을 길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도 하나하나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공부하라고 학교, 뭐 학원 이렇게 보내기 바쁘셨지. 네네. 그동안에는 사실 뭐 이렇게 아이를 앉혀두고 학습 지도를 한다는 거는 또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네. 그런 매뉴얼이 또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 네네. 입장에서도 좀 안심이 되는 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이후에 충북 지역 학생들의 일부 그러니까 명문대라고 불리는 네, 대입 네. 진학 현황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충북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 그리고 도교육청의 대입 진학 지도 방향은 좀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뭐 교육 혁신 또 새로운 비전 다 좋은데 너무 이상적이라 입시교육 한국의 입시교육 현실에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은 팔짝 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작년 후반기에 나왔던 네. 그 논란은 사실은 비본질적인 논란에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공개한 국회의원도 네. 사실은 이른바 뭐 명문대라고 하는 S대에 다니는 신입생들 수를 보니까 수도권 아이들이 너무 몰려 있어서 도단위 지방 아이들이 적더라. 그런데 이제 도단위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뭐 충북이 뭐 좀 부진하더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 마지막 그것만 보고 도대체 뭐 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왔던 거죠. 네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충북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뭐 이 고득점 상위권 아이들이든 뭐 어떤 아이들이든 전체 아이들의 그 대학 선호 경향이 진학 경향이 크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어른들 시대에는 대학 간판을 위주로 어느 대학 갔느냐, 몇 명 보냈느냐 네. 이거 가지고 주목하고 그거 가지고 다 재던 시대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대학 간판보다는 학과 어떤 계열, 분야 그쵸.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전을 보고요. 네. 네. 그런데도 그러면 여전히 그런 간판을 보고 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냐. 그 아이들이 또 수도권에 몰려 있다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수도권은 그 간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 거죠. 다른 어떤 여건보다. 그런데 우리 충북 아이들은 사실은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S대보다 의학계열로 갑니다. 같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그리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반박 데이터를 내면서 상위권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거나 진학이 잘 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 그런 거를 좀 데이터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도 여전히 이른바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는 참 S대 네. 등록률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그것도 또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 마침 이제 또 2020년도 말에 치러진 2021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수는 네. 뭐 전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보다 훨씬 좀 많이 늘어나서 네. 뭐 저희는 또 그 부분에 오해는 좀 덜 수 있게 됐구나 좀 안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쵸. 원하는 또 저 분야로 뚜벅뚜벅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겠다는 다짐을 네. 드리겠습니다.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 그 아이들의 목표가 대학이 돼서 대학에 입학한 순간 그 목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자 교육 방향을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자,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의 정책을 보면요.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행복 씨앗학교인데 네네.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혁신학교라고 네네. 불리우고 있는 거잖아요. 충북의 행복 씨앗학교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는 좀 뒤늦게 했지만 아주 착실하게 좀 확대를 해서 2015년도에 10개 학교였던 행복 씨앗학교가 네. 이제 2021년도에는 60개교로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하게 됐고요. 네. 이 수업혁신, 학교문화혁신이라고 하는 이 미래형 학교혁신을 딱히 행복 씨앗학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그 계획에도 또 스펙트럼이 좀 다양합니다. 행복 동행학교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 씨앗학교 5, 6년 차 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행복 자치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도 또 두고 있어요. 5개 교를. 그리고 그렇게 뭐 그런 프로젝트에 이렇게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학교 아닌 더 많은 학교, 일반 학교들도 사실은 행복 씨앗학교가 선도하는 그런 교육 혁신을 다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행복 씨앗학교가 선도했던 2015 교육과정 자체가 다 수업 혁신 뭐 이렇게 해야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또 입시에도 또 뭐 불리하진 않느냐 또 이런 걱정은 여전히 하시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뭐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반발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 씨앗학교는 그야말로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학교가 행복하게 만들 그렇죠. 학교 학창 시절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등한히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신나게 즐기면서 저절로 잘해지도록 하는 거라 그렇게 공부를 잘하다 보면 지금 대학들도 공부벌레를 지금 찾는 게 아니고 점수 높은 아이들 찾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 진로를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을 찾기 때문에 행복 씨앗학교 출신 학생들이 대학 진학도 잘하더라는 거. 뭐 그거는 믿어주셔도 되고 또 데이터로도 나타나서 충북의 행복 씨앗학교가 점점 아주 차근차근 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충북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네. 의지가 또 보이는데요. 자, 이제 전국 최초로 3가지 유형의 공립형 대안학교를 추진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도 전국에 앞서가는 자랑인데요. 네.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기르겠다고 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이었어요.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이 전국에 1년에 5만 명이나 됩니다. 충북만 해도 1,300명이 됩니다. 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학교에 벗어나려고 하는 건 그대로 그냥 버려두면 그쵸. 사회에서는 폭탄이 됩니다. 아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끝까지 우리 학교로 이 공교육의 품 안에 네. 두고 인재로 기르자라고 하는 아주 의욕적인 또 프로젝트인데 전국 다른 시도에도 부분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들을 만들기는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아주 3가지 유형으로 다양화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유형이 가장 먼저 저희들이 시도했던 고위기군의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마음의 병이든 뭐 어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좀 개인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네. 아이들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으로 원효울 중학교 운영을 해와서 정말 대성공을 했습니다. 감동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학교와 연계한 언여울 고등학교를 치유형으로 지금 당장
올 3월부터 학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년 후에는 2023년도에는 전환형 대안학교를 목도에다 세우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충전형이라고 그래서 네.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 대부분은 학습 의욕을 잃고 기운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냥 지쳐서 네. 공부할 에너지가 없는 아이들이 모든 의욕이 없는 거죠,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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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지금은 그냥 졸업장이라도 받아야지 하고 그냥 뒤에 자든지 말든지 방해만 하지만 뭐 요렇게 하는 게 고작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도 탈출하려고 하는 아이에는 49일까지 기다려줄게 학교에서. 요게 이제 숙려제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뭘 하든지 하여튼 나오고 싶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와. 기한대로 들어와라. 요게 고작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차라리 그렇게 아이한테 맡길 게 아니라 충전할 수 있는, 그쵸. 살펴줄 수 있는 학교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전원학교로 목도에다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준비 과정에서 약간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두고 보겠다고 하는 정도의 동의는 얻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런 뭐 책임하에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이제 지난 연말에 드디어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한 단재고등학교. 네. 이건 미래형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 중에 보면은 정말로 자기주도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학교의 진도가 나한테 안 맞다. 나는 더 앞선 공부를 더 빠르게 해보고 싶다.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아이들도 그냥 검정고시 보고 어디 유학이나 빨리 가라, 뭐 대학 진학 빨리 해라가 아니라 네. 차근차근 미래형 교육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세계에도 사실은 뭐 그런 유형의 학교는 있지만 저희들만큼 차근차근 준비 체계적으로 공립기관에서 공립학교로 한 데는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승인 과정에서 그런 거 가능하겠어?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하면서 좀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좀 이제 시간은 걸렸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2024년도 개교를 목표로 가덕 중학교 자리에다가 네. 이제 만들 겁니다. 정말 왜 우리 학생들한테 물론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학교라는 공간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각각에 맞게끔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충북의 미래가 더 밝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에요. 작년 초에 충북 고교혁신 미래인재 육성 모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지역 인재를 이제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도교육청에서 이제 추진 의지가 또 매우 강하셨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좀 어떻게 잘 추진이 됐습니까? 네. 그 작년에는 고등학교를 이제 사실은 뭐 초중고의 뭐 교육 결과가 고등학교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를 다양하게 8개 유형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서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기르겠다는 계획을 작년 1월 달에 했는데 네. 1년 만에 이제 저희는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그걸 포함해서 사람 중심 미래교육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을 넘어서 세계 교육을 선도하겠다는 네. 마스터 플랜이기도 한데 네. 정말 그거를 또 1년 만에 준비할 만큼 진전시켰다 말씀드리고 작년에 발표했던 8개의 유형은요. 네. 멀리는 2025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완성될 때 네. 전국의 특목고들이 일반고로 바뀌를 그 시점에 저희는 완전 진영을 다 갖춰서 본격화하겠다. 그럼 그 사이에는 그거를 차근차근 밟아서 8개 유형을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차례 좀 설명도 드렸지만 가장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고는 이제 각 학교별로 교과 중심 네.
뭐 어느 고등학교는 사회, 어느 고등학교는 국어. 옛날에는 그걸 특목고로 특수목적고라는 그쵸. 걸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모든 일반고가 교과 중점 중심 학교로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이제 또 취업에도 이 다변화되는 뭐 이 직업 환경에서 취업에도 물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는 취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없는 직업에 종사할 아이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 없는 직업은 누가 만들어요? 맞아. 아이들이 만들어야죠. 네, 네. 그래서 창업 마인드, 스타트업 마인드도 같이 길러주는 이런 쪽으로 심화시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학과 개편 쫙 하고 또 그런 창업 동아리 많이 만들고 있고 나머지 4개는 특목고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4개는 특목고 모델을 예를 들면 외국어고에 베트남어고를 신설한다든가 모든 외국어 과목마다 영어를 기본으로 외국어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식한 학과들에다가 실용 학과도 예, 뭐 아이들 요새는 대중 예술 준비하는 꿈을 가진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응용 실용 분야도 꿈을 꾼 아이들을 그런 학과에 일정 그 쿼터를 주어서 선발을 같이 하는 그리고 또 교육과정을 넣는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아이는 엘리트 체육을 넘어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체육 행정을 하겠다 또 체육 뭐 이론을 하겠다 하는 아이들까지도 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특목고 쪽도 이제 이후에 전국적으로는 일반고로 바꾸더라도 우리는 또 뭐 일반고를 교과 중점 학교로 두듯이 네, 그런 네. 분야의 특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학고는 사실은 AI 영재, AI 영재 또 특성화 과학고등학교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네. 네. 이제 뭐 사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를 할 테니까 이제 교육도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025년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고교학점제가 뭔지 그리고 또 지금 충북 지역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아이들이 배울 거를 교과목으로 이렇게 칸막이로 동강동강 내가지고 네. 지식을 익히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사 자격증을 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21세기는 그런 교과 틀을 벗어나는 공부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영상, 이건 교과 없잖아요. 환경.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융합적인, 교과 융합적인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네. 또는 아주 특정 분야에서도 아주 심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는 이걸 학점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중앙정부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걸 만들었죠. 네. 그 이것을 우리 충북에도 벌써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히 마이스터 고등학교에는 당장 하고 있고 또 일반고 쪽에도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단위 학교 내에서 개설할 수 없는 학과를 그런 아이들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끼리 모아서 공동교육과정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고교 학점제 것도 같이 실어서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교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밖에 그쵸.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전문 인력을 교수님이라든지 학자분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다른 아주 각계의 전문가들을 네. 여기 투입해서 그래 이제 그거를 2025년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앞서서 그거를 뭐 부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네. 생각입니다. 앞으로 뭐 2021년 이후에 뭐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도민분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정말 신축년 한 해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충북 교육은 정말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교육도시 청주의 명성을 되살리고 부활하고 이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각오이고 결의입니다.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벅찹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가족 그리고 도민들께서 함께 기대하고 도와주시면서 설레면 이루지 못할 그 허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축년 한 해가 대한민국 경제에도 또 문화 예술에도 또 기회가 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도 이제 K방역에 이어서 K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모두의 참여와 소통 또 협력을 통해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의 응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